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5월 20일 금요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한태호입니다. 자, 주말을 하루 앞둔 금요일 오늘 낮 동안의 기온이 상당히 오르겠네요. 한낮에 24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하지만 하늘이 차차 흐려지고요. 늦은 오후 강원 영서 지방 비가 내리겠다고 합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10mm 정도인데 강수량 자체는 많지 않습니다만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면서 좀 요란하게 내리겠습니다. 하지만 또 주말인 내일은 맑고 따뜻한 봄날씨가 예상되고요. 휴일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자, 오늘과 주말 휴일 동안에 일정 있으신 분들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원주시의회 차원에서요. 예산 편성 절차와 또 공직자들의 예산 집행에 대한 여러 가지 또 개선점 지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원주시가 교육부 2020년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공모 사업에 선정되면서요. 새롭게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었다고 하는데 그 내용과 또 매주 금요일 강원도의 문화계 소식도 살펴보고 있죠. 자, 오늘 5월 20일 금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 사태 확산 방지를 위해서 단기 체류 중인 외국인들이 평창에서 격리 생활하게 됩니다. 중앙사고수본부는 이달 25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평창군 봉평면의 더 화이트 호텔을 이들을 위한 임시 생활시설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호텔은 지난달에도 이탈리아에서 온 교민 300여 명이 임시 생활시설로 이용되었습니다. 강원도 내 소비자들의 향후 경기에 대한 전망이 비관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가 밝힌 최근 강원 지역 실물 경제 동향에 따르면 4월 소비자 심리 지수는 76.3으로 3월의 79.9에 비해서 3.6포인트가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2월의 소비자 동향 지수가 97.2에서 3월의 79.9로 17.3포인트가 떨어진 것에 비하면 다소 안정세를 되찾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에서 플라이 강원을 최종적으로 제외한 가운데 청와대가 뒤늦게 정부의 지원 배제 방침에 대한 사실 파악에 나섰습니다. 앞서 플라이 강원을 정부가 제시한 지정 기준 요건에 맞지 않아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것인데요. 이에 도는 청와대가 관련 경위 파악이 나선 것은 청와대와 부처 간의 내부 조율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 아니냐면서 플라이 강원에 대한 이번 정부 지원 배제는 있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최근에 곽희훈 원주시 의원이요. 원주시의 전체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를 무시하고 있다. 또 집행부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또 절차를 무시하는 것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이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하죠. 더불어민주당의 원주시 곽희훈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곽희훈 의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최근에 그 시의회 5분 발언을 통해서 현재 그 집행부의 예산 편성 집행 과정에 좀 절차를 무시하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네네. 전반적으로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 원주시에서 이제 신규 사업 중에 총 사업비가 20억 원이 넘는 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연말에 다음 연도 5개년 이상의 기간에 대해서 중기 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 중기 지방재정 계획을 세운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투자 심사를 받아서 다음 연도부터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원주시도 이런 절차를 거친 다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하게 됩니다. 네, 네, 그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20억 원이 기준이로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20억 원 이상의 사업을 계획할 때는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짜고 또 이 네, 계획에 대한 투자 심사를 사전에 받아야 되는 것인데, 그렇죠. 사전 절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절차대로 진행되지 않는 사례가 많은 겁니까? 네, 많이 있습니다. 예, 간현 관광지 조성 사업 중에 대부분이 이렇게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의회 예산 반영을 요구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번 추경 예산안을 보면 한지 체험관 설립 예산이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하지 않아서 예산이 이렇게 전액 삭감되었고요. 네, 또 농촌 테마공원 역시 이렇게 같은 이유로 상임위에서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었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아마 공모 절차상에 예산이 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서 다시 이제 일부 예산이 이렇게 반영되기도 했습니다. 네. 뭐 집행부와 시의회 간에 좀 논의 절차를 거쳐서 되는 것은 어느 정도 뭐 100번 양보해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네, 이런 논의 절차 없이 협의 없이 진행되는 과정이 또 상당히 많은가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20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네, 의회에 이렇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형식적으로 이렇게 책자로만 보고하게 돼 있는데 네, 이런 사항들도 이렇게 예산안과 같이 이렇게 설명이 필요한 설명하고 보고하는 이런 형태가 있어야 되는데 네. 뭐 형식적으로만 보고가 되다 보니까 아마 집행부랑 이렇게 의견이 좀 잘 안 맞는 부분이 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거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네. 집행부 측에서는요, 이런 또 사례가 반복되는 이유는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하고 또 이제 투자 심사를 받아서 사업의 예산을 반영하려면 한 최소한 3년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꽤 긴 시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집행부에서는 이제 시장님이 지시하거나 이렇게 계획한 사업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네.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거치지 않고 예산을 요구하는 이런 사례가 빈번히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규정을 무시하고 시장의 위치대로 이제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글쎄요, 뭔가 그 규정이 사문화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게 사문화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또 이제 견제하고 이런 그 규정 절차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것이 또 시의회인데, 그럼 또 네. 역으로 시의회에서요 이런 견제 기능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사실상 뭐 이렇게 관례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의회에서도 네, 뭐 급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인정해 준 것 때문에 아마 또 더 반복이 되고 네. 있다고도 또 보여집니다. 이게 그 현재 민주당이 시의회에서 이제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너무 봐주는 거 아닙니까? 뭐 도와줄 건 도와주고 또 지적할 건 지적해야 되는데 네. 아마 그런 견제 기능이 좀 약화되기는 한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집행부도 좀 규정 준수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네. 시의회도 좀 이런 부분들 정말 꼭 필요한 것들은 어쩔 수 없죠. 이건 뭐 시기 조절상 정말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만 논의 과정을 거쳐서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업들조차도 좀 이런 그 경우에 많이 포함이 된 것 같아요. 아까 사업 내용을 들어보니까요. 네. 예. 근데 이런 내용, 이런 그 일들이 반복되었을 때 아까 이야기했듯이 지방재정법에 명시된 규정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런 것이 사문화된다라고 한다면요. 언제고 좀 뭔가 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크지 않을까요? 이 제도의 취지가 네. 긴 시간을 갖고 이렇게 사업을 꼼꼼히 계획하고 점검해서 이제 사업을 하라는 취지인데요. 네. 뭐 이런 기간들이 생략되고 이제 무리하게 사업이 추진되다 보니까 사업 계획이 자주 바뀌고 또 예산이 늘어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제 의도했던 성과를 제대로 이제 이뤄내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좀 제도가 정착되고 또 개선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좀 어떤 고민들을 해야 될까요? 대부분 이제 집행부 공무원들은 시장님이 지시한 주요 사업에 대해서 네. 발빠르게 이제 움직이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절차들을 생략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관련 조례를 만들고 네. 또 사업을 평가하는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그렇게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네. 평가를 하도록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자칫하면 옥상옥이 되지 않을까요? 아까 제가 지금 약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의회에서 네. 평소에 권한 행사를 잘하고 견제 기능만 충실히 된다 하더라도 사실 필요 없는 기구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예. 지금 대부분 주요 사업들이 뭐 시장님이 지시하거나 아니면 몇몇 사람들의 의견만 가지고 진행이 되다 보니까 네. 이제 검토 단계에 전문가나 시민이 좀 참여하도록 이렇게 저희는 이제 올라온 예산만 이제 네. 심사하다 보니까 사전에 사업에 대해서는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전이요. 예. 제도로 사전에 평가하는 제도를 만들자 이런 취지입니다.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또 이제 시민들이 참여하는 기구가 이제 상설화되어서 사전 심사를 하자는 것인데 이게 또 자칫하면은 어떤 그 특정 계층을 대변한다거나 좀 이익단체 이런 분들이 이제 과대 그 대표성을 가지게 되면서 좀 약간 이게 변형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도 우려가 되지만 네. 어쨌든 더 좋은 결과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다양한 목소리를 들으면 지금처럼 뭐 시장님이나 몇몇 사람의 의견보다는 뭐 전문가나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면 더 좋은 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 이제 그 의원님이 개인적으로 이런 또 문제를 지적하고 또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만은 이게 또 이제 다른 그 의원님들과 함께 공동으로 또 발을 맞춰야 이게 또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재 지금 논의가 진행되고 있나요? 저희도 이제 예산안 심의하면서 다른 의원님들하고 이렇게 관례적으로 우리가 뭐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아니면 뭐 공모 절차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제 뭐 봐준 격이 된 거죠. 네. 이제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철저하게 하자. 이런 논의가 좀 있었습니다. 이번 하면서.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 문제 이 정도 정리하고요. 한 네.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의원님 지역권 이제 문막 지역인데요. 네. 문막 지역이 가장 큰 또 현재 핵심 이슈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 전철의 문막역이 이제 신설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이거 어떻게 좀 논의의 변화가 있습니까? 뭐 이광재 당선자랑 끝나고 지난주에 한번 미팅을 했었는데요. 네. 지금은 아마 이제 그 복선하는 거 네. 여타 받아서 이 부분을 먼저 결정을 하고 이광재 당선자는 지금 노선을 바꾸는 게 아니라 네. 서원주에서 다시 연장하자는 제안입니다. 네, 추가 노선 하나 만들겠다. 지금 이런 부분을 제시했었죠. 총선 과정에서.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또 이게 이걸 이제 여쭤봐야 되겠네요. 네네. 그 이광재 당선자의 그 추가 노선 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서원 네. 지역에서 문막까지 이제 하나 이제 지선을 만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이런 정도면은 지역 주민들 차원에서도 괜찮겠다라고 받아들이는 분위기니까 어떻습니까? 지역에서는 어찌됐든 노선 변경이 안 되면 예. 이렇게 지선으로 오는 거는 굉장히 찬성을 하고 예. 또 좋아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 정도면은 좀 합리적인 방안이다라고 이제 보고 계시군요. 네네. 지금 노선이 설계되고 있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노선을 변경한다는 자체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 복선화로 최종적으로 결정된 게 아직 아니고요. 지금 복선 타당성을 지금 결정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예, 그 단계가 거친 다음에 또 이걸 좀 지선이라고 이야기해야 되겠군요. 네, 그렇죠. 지선 설치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함께 또 거의 동시에 논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거의 동시에 하는 거는 예. 아마 이 타당성 용역하는데 예. 좀 영향이 줄까 싶어서 예. 아마 이게 결정이 되면 이후에 다시 공론을 하는 거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타이밍을 좀 조절하고 있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 정도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이죠? 네네. 예, 오늘 잘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곽기훈 시의원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원주시가 올해 교육부의 2020년 지역 평생 교육 활성화 지원 공모 사업에 선정되면서요, 이 평생 학습 도시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업도 앞으로 다양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오늘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김민주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원주시가 올해 평생 학습 도시로 지정되었다고요? 네, 원주시가 교육부의 2020년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새롭게 평생학습 도시로 지정됐는데요. 평생학습이란 학생이 아닌 성인도 다양한 교육을 통해 지속적으로 배움을 가까이 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직업적 기술의 향상이나 개인적인 성장을 지속하는 과정을 의미하는데요. 보통 고령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이러한 평생학습 교육 과정이 활성화돼 있습니다. 원주시는 이번 평생학습도시 선정으로 앞으로 평생학습과 관련된 25개 사업을 운영할 예정인데요. 특히 평생학습도시를 기반으로 언제 어디서나 평생학습을 누릴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세한 이야기 원주시 평생교육원 학습관 박명순 평생교육팀장에게 듣겠습니다. 이 평생학습도시란 언제 어디서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배우고 즐길 수 있는 학습 사회를 만들어서 개인의 자아 실현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높여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켜서 도시와 도시 주민이 함께 성장 발전하는 도시를 말합니다. 이번 선정으로 비 5,625만 원을 확보한 가운데 원주시는 총 25개 사업을 운영하게 됩니다. 학습형 일자리, 가족 세대 간 소통, 생활문화 증진, 소외계층 지원, 학습자 모임 등 찾아가는 늘배움 맞춤형 강좌, 평생학습 누리사업, 그 밖에 평생학습 대축제라든가 수강생 전시바자, 체험학습, 수강생 동아리 지원사업 등 평생학습의 발전을 위해서 언제 어디서나 평생학습을 누릴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평생교육 접근성이 부족한 혁신도시와 기업도시의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원주 시민들이 평생학습권을 보장해 나갈 것입니다. 내년에는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 가입을 목표로 거듭나는 평생학습도시 원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자, 원주시는 그동안에 중장년층을 포함해서 성인들이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 다양하게 또 진행해 왔었죠. 네, 원주시 평생교육원 학습관은 실버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했는데요. 65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건강요가, 몸펴기 생활운동, 판소리, 하모니카 등 다양한 분야의 강좌를 진행해 왔습니다. 또 직장인들을 위한 평생교육 과정으로 야간반 수강생들을 모집하기도 했는데요. 외국어, 예술 분야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무료 강의를 매년 진행해 왔습니다. 그 밖에도 원주 생활문화센터는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마다 중장년층을 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다양한 주제의 강연이나 문화예술 활동이 무료로 진행돼 왔습니다. 원주생활문화센터는 중장년층과 실버 세대를 위한 문화 강연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네. 자, 또 고령 인구의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런 또 평생학습 중요성도 커질 수밖에 없는데 이번에 또 평생학습 도시로 선정되었어요. 그런 만큼 뭔가 좀 기대하는 바도 많이 있을까요? 네, 중장년층의 인구 비율이 높아지는 만큼 평생학습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는데요. 한 설문조사에서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진행한 결과 배움 생활을 즐기지 못하는 중장년층이 많았습니다.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 등 급격한 환경 변화로 저출산 고령화와 함께 100세 시대를 맞고 있는데요. 과학기술의 빠른 발전으로 삶의 방식과 직업, 문화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변화로 평생 직장이 아닌 평생 직업의 시대로 변화하고 있는데요. 교육이나 학습은 학령기 학교 교육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서 지속돼야 하는 개념이라는 점에 공감대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따라 성인이 되어서도 기술과 지식을 지속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평생 직업교육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하는데요. 원주 지역의 중장년층의 인구 비율도 매년 높아지고 있는데 이를 감안해서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도 마련돼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민주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지역의 문화계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일보 문화부의 이현정 기자 연결하죠.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달이죠. 원주에 단편영화 상영관이 처음으로 생겼다고요? 네, 원주 일산동에 단편영화 상영관 고시네가 문을 열었습니다. 강원도 내 유일의 단편영화 상영관인데요. 지루하고 지친 일상에 영화로운 해방구가 되자는 모토로 만들어졌습니다. 원주 옥상영화제 사무국장, 또 강원 독립영화협회 사무국장 겸 원주 대표를 맡고 있는 원주 토박이 고승현 대표가 지역에서 시민들이 쉽게 접하기 힘든 단편 영화를 볼 수 있도록 만든 상영관으로 6석 규모입니다. 이 고 대표는 2017년 서울 단편영화 상영관 극장 판을 방문하고 고향에서 작은 규모라도 단편영화를 볼 수 있는 극장을 만들고 싶다는 꿈을 품고 오랜 기간 준비해왔다고 합니다. 지역 독립영화 상영 플랫폼이라는 이름을 달고 각종 야외 상영회를 이어오다가 문을 열게 됐는데 코로나19로 공식 오픈 행사를 하지는 못했다고 해요. 그래도 지난달 첫 단편 기획전 사연 있는 영화를 개최했습니다. 고 대표는 고 시내에서 지속적으로 영화 상영을 할 뿐 아니라 이 공간을 사람들의 해방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오랫동안 독립영화에 목마른 원주 시민들이 많이 방문해 주시고 또 많은 기관이 관심을 가져준다면 좋겠네요. 네, 벌써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원주 유일의 독립예술영화 상영관인 원주 영상미디어센터 모두극장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휴관 중인데요. 내일까지 고시네와 모두극장이 기획한 독립영화 기획전 열려라 모두극장이 개최되고 있다고 합니다. 모두극장 휴관으로 지역에서 영화를 볼 수 있는 창구가 줄어든 시민들에게 독립예술영화 감상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6석 규모니까 4회석 거리두기가 가능하다 보니 여기서 소규모 상영회를 기획한 것인데요. 기획전에서는 태백에서 촬영된 영화 바람의 언덕을 비롯해서 현재 작품성을 인정받고 있는 찬실이는 복도 많지, 파도를 걷는 소년 등이 상영된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또 올해 9월 다이내믹 댄싱 카니발이 또 역시 예정돼 있습니다만 그때쯤엔 코로나19 다 진정되겠죠. 지금 희망 섞인 기대를 하면서요. 댄싱 카니발도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군요. 네, 시민주중 지상 최대 최장 퍼레이드형 퍼포먼스 축제 다이나믹 댄싱 카니발이 오는 9월 8일부터 13일까지 6일간 댄싱 공연장과 문화의거리 일대에서 열리는데요. 열정 있는 댄싱 카니발 경연 참가팀을 모집하면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모집 대상은 무용과 댄스, 무술, 밴드 등 거리와 무대에서 퍼레이드형 퍼포먼스가 가능한 모든 장르입니다. 경연 부문에 따라서 30명에서 40명 이상으로 구성된 모든 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데요. 40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다이내믹 부분, 그리고 30명 이상으로 되는 스페셜 부문이 있고, 스페셜 부문은 읍면동, 그리고 실버 세대, 군부대, 아동 청소년 등에서 신청을 받고 참가자들은 길이 120m, 또 폭 15m의 초대형 런웨이 무대에서 열띤 경연을 펼치게 된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다이내믹 댄싱 카니발의 주 무대가 원주 따뚜 공연장이었는데 이 명칭이 최근에 관련 조례가 원주시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제 댄싱 공연장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만은 지금 명칭 변경을 놓고 찬반 논란도 상당히 있었죠. 네, 지난 13일에 열린 2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주시가 제출한 원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놓고 원주시의회에서는 찬반 토론이 열리게 펼쳐졌습니다. 이 조례안은 시가 지난해 12월 공모를 통해 결정한 따뚜 공연장의 명칭을 댄싱 공연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날 본회의장에서는 따뚜라는 명칭이 전국에서 단 한 곳밖에 없고 이미 14년 동안 사용이 되면서 시민들의 생활 속에 정착이 됐는데 현 시장의 생각대로 이 명칭을 바꾸는 것이
전임 시장의 업적 지우기라는 비판을 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반대 측은 군악 축제인 따뚜 공연이 폐지된 지 10년이 넘어서 이 따뚜 공연장이라는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맞섰는데요. 표결을 실시해 15대 7로 댄싱 공연장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가결시켰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정식 명칭이 댄싱 공연장이 되었네요. 네. 자, 다음 소식 살펴보죠. 이 원주시가 문화 콘텐츠형 시티 투어죠. 청바지 버스를 운영하는데 이게 내일부터 운행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청바지라는 말은 청춘은 바로 지금이라는 뜻을 줄인 말이라고 하는데요. 네. 내일부터 청바지 버스와 쉼표 버스가 운영에 들어갑니다. 청바지 버스는 1980년대, 90년대 통일호 열차를 버스로 재현해서 탑승자들이 청춘 시절로 돌아가 MT를 온 기분을 느끼게 하는 컨셉인데요. 차장, 목장의 사회자가 게임도 진행한다고 합니다. 명상을 테마로 한 쉼표 버스는 원주 주요 관광지를 배경으로 간단한 요가 동작을 통해 도시인들에게 휴식을 제공하고 또 뮤지엄 산을 들러서 쉼 명상 프로그램도 체험할 수 있게 한다고 하는데요. 내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와 오후 3시 총 10회가 운행할 예정이고 이후에는 수만형 시티 투어 버스와 연계해서 매주 토요일 2회에 걸쳐 이벤트 형식으로 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당분간은 이 코로나19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좀 승차 정원을 한 20명 정도로 제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만은 관심 있으신 분들 참여 신청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원일보 문화부 이현정 기자였고요.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